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을 벌릴 때 딸깍 소리가 난다거나, 턱이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계속된다거나, 심지어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느낌?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턱관절 장애, 정확히는 측두화학 장애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과 물리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병원 약물이나 시술 없이도 내 손으로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이야기를 쉽게 풀어갈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너무 어렵게 들릴 때는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첫 번째, 턱관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귀 바로 앞쪽에 있는 관절이 바로 측두화학 관절이에요. 이 관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뼈의 한 부분인 측두골과 아래턱뼈인 하악골이 만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짝을 열고 닫는 경첩 같은 거죠. 이 경첩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요. 우리가 말을 하고 씹고 하품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통증, 소리, 운동 제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두 번째, 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까요? 자, 그럼 왜 이런 장애가 생길까요? 이를 악무는 습관,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특히 거북목,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심지어는 이갈이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턱은 진짜 예민해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쉽게 과부하가 걸려요. 하루에 수천 번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는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움직임을 되살리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치료 운동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열고 닫는 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녹슬고 뻣뻣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기름도 치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줘야죠. 턱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턱을 너무 안 쓰면 더 붓고 너무 과하게 쓰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오늘 배울 운동은 물리치료실이나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손으로 하는 관절 가동술. 턱 아래로 당기기 하악견인. 양손을 턱 끝에 대고 아래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간 당겨지는 느낌만 있을 정도로 10초 유지하고 10초 쉬세요. 하루 10번씩 2세트 내지 3세트 하세요. 이 운동은 마치 책상 서랍을 살짝 당기듯이 해야 해요. 확 당기면 고장나요. 좌우로 밀기 측방 가동술. 한 손은 턱 양옆에, 다른 손은 아래턱 아래. 턱을 오른쪽 왼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보세요. 뻐근한 쪽은 특히 더 천천히. 5회 반복, 하루 23회. 이 동작은 치과 다녀온 다음에 입이 잘 안 벌어질 때 이 동작이 특히 도움이 돼요. 입 벌리기 보조. 거울 앞에서 입을 벌려보세요. 아래턱이 정중앙으로 움직이는지 꼭 체크. 한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며 천천히 도와줘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턱이 벌어질 때 비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운동은 그런 비틀림을 교정하는 데 좋아요. 정중앙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고 딱딱 소리가 나면서 벌어지면 더 천천히 하세요. 다섯 번째, 근육 이완 운동. 입술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윗니 뒤쪽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이 상태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턱에 힘이 빠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건 턱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스마트폰을 보며 해도 오케이. 턱 마사지. 귀 앞에서부터 광대, 아래턱까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생활 속 관리법. 껌, 오징어, 딱딱한 음식 줄이기. 이를 악무는 습관 인식하고 멈추기. 거북목 예방을 위해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일곱 번째, 운동 루틴 정리. 아침에는 턱 아래로 10초간 당기기를 10회 시행. 혀 입천장 운동 1분 시행. 점심 후 좌우 밀기 5회, 마사지 3분. 저녁 먹고 입 벌리기 보조 운동 이완 호흡 3분. 하루 20분 투자로 턱 통증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효과적인 물리치료들을 병원과 집에서 같이 하면 더 좋아요. 혹시 뜨거운 목욕탕 들어갈 때 시원하다고 느껴보셨나요? 반대로 아이스팩 오래되면 뜨거운 듯 아픈 느낌 느껴보신 적 있죠? 이런 열과 냉기를 이용하는 게 물리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기본적인 물리치료 뜨겁거나 차갑게. 가장 간단한 물리치료는 온열요법과 냉각요법이에요. 온열요법은 말 그대로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뜨거운 팩을 얹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줘요. 찜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각요법은 아이스팩처럼 시원하게 해서 염증이나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좋아요. 치과에서 발치 후에 얼음팩 대주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두 가지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안전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치료를 보조할 때 같이 사용합니다. 온열은 근육통, 냉찜질은 부은 턱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9번째, 좀 더 강력한 물리치료. 기계와 약을 이용한 치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물리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부터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적외선 치료는 따뜻한 빛을 쬐는 건데 피부를 통해 열이 들어가서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초음파 치료는 우리가 아기 초음파 찍을 때 쓰는 거랑 비슷한 장비인데 열이 피부 깊숙이 전달돼서 근육이나 조직을 부드럽게 해줘요. 약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분사냉각요법은 시원한 스프레이를 근육에 뿌려서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고 그걸로 뻣뻣한 근육을 늘려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법들은 통증의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쓰입니다. 10번째, 전기 자극을 이용한 물리치료. 전기를 몸에 쓴다고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약한 전기를 피부에 흘려보내서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텐스라고 불리는 치료는 피부에 붙인 전극을 통해 전기를 흘려보내서 통증 신호를 억제해줘요. 약간 간질간질하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EST나 이스트 같은 치료는 조금 강한 전기를 쓰거나 침을 함께 쓰기도 해요. 이건 전문가가 직접 시술해야 해요. 전기 치료는 특히 턱이나 얼굴 쪽 통증, 즉 구강안면 통증이나 턱관절 장애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11번째, 레이저, 약주입, 주사 등 기타 물리치료. 레이저 치료는 저출력 레이저를 피부에 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쓰여요. 이온도입법은 약을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넣는 방법인데 바르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서 효과가 좋아요. 통증점 주사는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약을 주사하거나 침으로 자극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면 물리치료는 열, 냉기, 전기, 초음파, 빛, 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예요. 간단한 찜질부터 전문 장비를 쓰는 치료까지 다양해요. 특히 턱관절 장애나 얼굴 통증 같은 치과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받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턱관절 장애 생각보다 흔하고 또 치료가 가능한 문제예요. 약보다는 움직임과 습관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운동법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턱 건강은 누구보다 본인이 챙겨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